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나스닥 시황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은, 현재, 550포인트 언저리 구간까지, 선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좀 짚을 게 있죠. 일단은, 파월 연준장의 멘트를 짚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뭐 어떤 그럴싸한 명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명분을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발언을 했죠. 통화 정책이 최우선, 최전방에서 앞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 부양책과 정부의 부양책과 조화롭게 잘 협조 혹은 뭐 조화를 이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경제와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발언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부양책을 촉구했어요. 그죠? 부양책을 좀 빠르게 뭐 이렇게 하길 원한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죠.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런 해설 속에서, 약간은,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혹은 정부가 이런 부분을 당연히, 뭐 당연한 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어려움을 좀, 타개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준은 조금 살짝은 물러서는 느낌이 있었죠. 그게 좀 굉장히 뭐 오묘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애매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살짝 뒤로 살짝 스며시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상 연준은 정부 기관이 아니죠. 그죠? 뭐, 명확하죠. 사실이죠. 이건 뭐 명제인데, 사설이에요. 사설인데, 돈을 찍어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뭐,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뭐, 엎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굉장히 좀, 세계 제1의, 가장 강한 경쟁력과 군사력과 기술력과,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뭔가, 좀, 연준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공부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예 연준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실제로도 이상한 구조예요. 실제로도 이상한 구조인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위한 그런 기구로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져 있고 이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내막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음모론적인 시각까지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에는 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에 그렇게 깊게 들어갈 정도로 뭔가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간략함, 심플함을 목적으로 두는 이 브리핑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 이제 촉구를 했죠. 정부에 촉구를 하면서 부양책이 우선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제 좀 넘어갈 텐데요. 네, 저는 뭐 정치적인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그러진 못한데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이슈들 그리고 그런 정책들에 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원이 이제 이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거의 총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소속이죠. 민주당이 이제 이런 부양책을 좀 총괄하고 있는 것 같고 총대를 맸다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이 좀 굉장히 허접할 수 있는데 일단 앞서서 이제 많은 거를 짊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대선이라는 엄청난 빅 이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어떤 공방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뭐 거의 필연적일 수 있어요. 네, 제가 뭐 이것이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뭐 위치나 그런 어떤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펠로시 의원이 네, 이렇게까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질질 끄는 네, 것에도 역시나 정치적인 전략이고요. 전략적인 부분인 거고 네, 또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하고 방어하는 게 또 상대 네, 공화당 입장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그거를 마치 뭐 감기라도 걸렸는 것 마냥 네, 모든 약물을 긍정적으로 투여를 하면서 이겨냈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바라보는 야 저렇게 고령에 저렇게 저런 사람이 이겨내는구나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 약물에 대한 기술성의 어떤 가장 바로미터죠. 네, 현 위치를 나타내는 가장 바로미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실험 대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런 바로미터로서 현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 물론 개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의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와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바로 첫 번째 행보가 네,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네, 뭐 엎어버렸죠. 네. 그런데 이게 되게 힘있게 보이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보여진 게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아픈 상황, 이 유행병이 도는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그걸 걸리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고 나온 뒤에 첫 행보였다라는 점과 그 행보 속에서 네, 어떤 강단이 있는 이게 굉장히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대선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선 뒤에 부양책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한 것에는 내가 당선될 거다. 내가 당선돼야만 하고 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증시가 견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낼 이야기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이에요. 네, 증시는 긍정이고 매수로 봐야 하고 상방으로 여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에 대한 긍정인 거고
사실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거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를 네, 봐야 될 텐데, 그거는 사실상 진짜로 부양책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뭐 소비 심리라든지 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다. 또 투심도 살짝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 역시도 우리가 우려하고 고려는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조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이제 네, 포지션을 구축해 가자. 그러면서 눌리는 매수의 전략으로 다가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단 소규모 부양책,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제 모든 분야를 다 담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 부양책의 어떤 큰 틀에서의 부양책의 합의는 여전히 당선이 되거든 하겠다. 뭐 좀 약간 대선 뒤에 그거 마무리 짓겠다 이런 식이고, 지금은 약간 일정 분야, 뭐 항공 분야라든지 네, 어느 정도의 분야,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네, 시간상 많은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소규모 부양책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해라 이렇게까지 또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펠로시와의 전화통화 를 통해서 네, 일단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웨이로 상승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소규모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안 하겠다까지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까지 상승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열려 있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펠로시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여기서 만약에 펠로시가 또 고집을 부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이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고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온 환경 속에서 또 미룬다면 네, 고집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라는 표현을 쓰겠고요. 그래서 또 만약에 고집을 부린다면 그때는 좀 눌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방에 대한 리스크로 잡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 아니고선 지금 너무 다 좋은 상황에 있어요. 네, 그다음 뭐 프라임데이,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네, 블랙 프라이데이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로 행사 기간도 있고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기준 13일로 애플 12가 출시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 섹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우려해야 될 변수는 이제 독과점, 기술 섹터의 독과점, 이제 기술주의 독과점을 우려한 시장 어떤 네,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고 발의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뭐 짚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까지 네, 위협적으로 시장에 작용하거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네, 좀 이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려면 대선 이후에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제 그럴 때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우려하고 염려할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제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이제 변수로 될 수 있다. 나중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매수 위주로 방향성은 잡고 전략을 네,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펠로시, 그 다음에 연준
파월 연준 의장. 이 삼각관계의 미묘한 부분을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네, 깊이 파헤치면은 시장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고, 뭐 어떤, 네, 다른 측면에서 더 눈이 좀 더 뜰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못 다루고 디테일하게 못 다룬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전략은, 네, 결론은 매수인데 본장에서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열어두고, 어쨌든 새벽 지나도 다시금 상승전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항상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죠. 이제 뭐 가을이 아니라 뭐 겨울 같아요. 오후에는 뜨겁긴 하지만, 네, 밤에는 뭐 완전 겨울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옷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항상 건강 관리 유념하시고, 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네, 행복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